여러분이 받으신 프린트로 받으신 과제 도면인데요. 우리가 요번 시간에 해볼 거는 5번 부품 얘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미리 그려놨는데 답안을 보고서 여러분이 그려 놓으셨는데 요것을 확인하는 작업을 해볼게요. 동글뱅이 5 해놓고 인출선이 이렇게 딱 찍어서 나왔죠. 그죠? 그때 이 축 부품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부품은 요렇게까지가 축 부품이에요. 찾으셨나요? 네. 그리고 요것이 이 정면 조립 방향에서 보면은 요렇게 보이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셨나요? 요거도 5번이에요. 그죠? 자, 뭐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과제 도면을 받으시면 요거를 가지고서 투상도를 이제는 뽑는 거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삼각법으로 얘를 투상을 펼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령 중에 하나가 형광펜 있죠. 형광펜을 가지고서 제가 둘레로 표시한 것처럼 빨간색으로 이렇게 둘레 표시한 것처럼 얘네들을 표시하면서 부품을 구분할 수가 있으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5번 부품을 조립도에서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얘만 보고서는 사실 연상이 잘 되나요? 멍미. 자, 요런 식으로 입체로 우리는 연상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미리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웍스로 작업한 파일을 열어 놓은 거예요. 자, 웍스로 작업한 거에서 이렇게 열어보면 지금 우리가 작업해야 될 5번 부품은 얘예요. 수량은 몇 개입니까? 2개예요. 2개예요. 자,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사실 조립도상에 보면은 이렇게 부싱처럼 생긴 것이 단면도가 표시되어 있나요? 요 그림을 약간 좀 조절해 볼게요. 자, 웍스에서 이걸 이렇게 우리가 그려놨는데 얘에서 보면은 5번 부품도를 볼 때 요렇게 생긴 거가 있죠. 요게 부싱이라는 거예요. 부싱. 여기에 조립 완성된 거에도 보면 이 부싱은 안 그려져 있어요. 이동조만 그려져 있고 축만 그려져 있어요. 이런 부품 같은 경우는 남바가 이렇게 나와서 표시가 안 돼 있죠. 요거는 그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보고서 우리는 얘를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얘는 이렇게 이 부싱 안에서 축이 조립이 되어 있고 이게 이렇게 왕복 운동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웍스로 보여드리는 게 뭐예요? 이런 식으로 얘가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축의 경우는 이 면에 적용될 끼워 맞춤은 뭐가 돼야 될까요? 헐거움이 돼야 돼요. 헐거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축 부품도를 작성할 때 얘를 G6으로 적용한 거 도면 파일 보고 계시죠? 그죠? G6으로 적용한 이유가 움직이는 부품이기 때문에 헐거움을 적용한 거예요. 쌤, 근데 H6부터 헐거움이잖아요. 그죠? H6부터 헐거움이죠? 소문자 H6부터 헐거움이죠?
근데 이 H6을 적용 안 하고 G6을 적용한 이유는 뭘까요? 무조건 틈새가 더 크게 발생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구멍이 이렇게 있다고 봤을 때, 구멍 쪽은 H7로 봤을 것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축의 경우는 반드시 틈새가 생기게끔 하기 위해서 H6보다 한 단계 더 헐거운 G6을 간 거예요. 요런 거는 이해되셨나요? H6의 경우는 뭐가 있는 거예요? H6의 경우는 예를 들어 이게 18파이였나요? 18파이였나요? 여기가 18파이였다고 치면 파이 18의 H6이라고 그러면 얘를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허용한계 기법으로 이야기했을 때 18.025부터 파이 18.00 여기까지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래치수 허용차가 아이고 이거 구멍을 이야기해 버렸네. 아이 참, 마이너스로 바꿔서 다시. 자, 파이 18H6이 됐을 경우는 얘가 어떻게 되냐면 파이 17.975에서부터 또 파이 18.00 요렇게 돼 버리기 때문에 18이라는 기준치수가 반드시 생기죠. H7 구멍의 경우는 어떻게 돼요? 파이 18.025에서부터 파이 18.00 요렇게 되는 거죠. 얘하고 똑같은 게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운 나쁘면은 파이 18로 가공되고 축도 18로 가공되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 18 해놓고 G6을 적용한 겁니다. 파이 18 G6의 경우에는 무조건 17. 몇 요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무조건 구멍보다 작아지죠. 그래서 G6을 적용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여기 구멍에다가 파이 축에다가 18G6이라고 했는데 방금 전에 이게 부싱에 대해서 마찰 운동한다고 그랬어요. 거칠기 적용을 할 때 W, X, Y 요 세 가지를 구분한다고 했을 때 Y의 경우를 제가 어떤 식으로 이야기했냐면 혹시 기억나시나요? 끼워 맞춤이 있고 마찰 운동이 있을 때 Y를 적용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적용해야 될 거칠기는 Y가 되는 거예요. 예외가 또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예외 규칙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서 보도록 하겠고, 반대편은 이렇게 조립되는 이 반대편은 어떻게 적용이 될까 이야기예요. 자, 요쪽에 적용이 되는 것도 이것도 역시 캐드 도면 보면은 이게 파이 8이었다 참, 그죠? 파이 8에 G6이 역시 또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M8 곱하기 1도 있었을 거예요. M8 곱하기 1은 나사부죠. 여기 너트를 채우는 나사부에 대한 값이었고, 요 원통부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는 게 요 값이에요. 어머, 얘는 운동이 없는데 왜 G6으로 갔을까요? 요거는 여러분이 H6으로 보셔도 돼요.
H육으로 보셔도 되는데 기왕이면 G육으로 그냥 간 경우예요. 조립할 때 잘 끼워 넣으려고 그냥 한 것 뿐이에요. 그런다고 봤을 때 우리는 여기에다가 거칠기를 G6 적용한 여기에는 거칠기 뭐를 넣어야 될까? 요게 고민이 돼요. 역시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키나 볼트 너트로 조립하는 애들은 거칠기가 X가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워낙 오래전에 이야기한 거라 좀 기억이 새롭죠? 자, 그런 면에서 이 거칠기 표시하는 것과 아울러서 얘네를 2D에서 한번 기록을 해 볼게요. 자, CAD 도면은 다 열어 놓으셨죠? 자, 우리가 앞전에 기록해 놓은 건 요겁니다. 요거까지 기록을 해 놨어요. 자, 파이 8G6이라고 해놨고 방금 전에 이야기한 부분이죠 여기가. 그리고 M8 곱하기 1 얘는 이렇게 호칭 치수 나사의 호칭 지수 M8 뒤에 피치값 곱하기 1 이렇게 표시되면 이거 무조건 뭐라고요? 일반 나사예요? 뭐예요? 보통 나사예요? 미터? 보통 나사 아니에요? 가는 나사라고 그랬어요. 가는 나사. 왜 가는 나사를 적용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이렇게 문제 도면을 좀 확대해서 보고 있는데 요 조립 관계에서 보면은 나사산이 일반 나사처럼 생기면 나선의 개수가 작게 생긴다고 그랬죠. 나선의 개수가 작게 생긴다는 거는 뭡니까? 너트하고 이 수나사하고 조립할 때 몇 줄 암 감긴 거에 체결되기 때문에 결합되기 때문에 너트가 풀려버릴 수 있다고 한 거죠. 그래서 얘는 가는 나사를 적용해서 피치 값이 촘촘해지면 나선이 좀 더 많이 생긴다 이야기했어요. 나선이 많이 생기면 이렇게 너트가 안 풀려나게 의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계에 사용된 수나사는 무조건 가는 나사를 적용하셔야 된다. 자, 까먹었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린 겁니다. 네. 자, 그런 면에서 오른쪽에는 이렇게 두 가지로 치수를 기입해서 설명을 했고요. 왼쪽 끝단을 보면은 아까 제 기억이 잘못됐네요. 이게 파이 18이 아니고 파이 12였죠. 파이 12에 G6으로 표시한 거 이제 이해되셨죠? 그죠? 여기가 이동조 안에 있는 부싱 안에서 이 축이 왔다 갔다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헐거운으로 본 거예요. 그러면 요거에서 이제 거칠기를 작업을 할 거를 이야기하도록 할 텐데 거칠기 부호는 우리가 어떻게 작업하면 좋다고 그랬어요? 무슨 명령어를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라인을 이용해서 한 40 정도의 길이로 그려주고 얘를 6mm로 각자 옵셋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예전에 했던 것처럼 한번 복습을 해보자면 이렇게 잡아놓고 옵셋에서 얘를 3번 더 추가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명령이 뭡니까? 로테이트 카피였죠. 로테이트 카피할 때 객체를 맨 처음에 작업한 요 라인을 선택해 주고 기준점을 미드 포인트로 잡고 카피 옵션 써서 몇 도 돌린다고 그랬어요? 60도 돌린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RO 해가지고 요거 잡고
미드 포인트 잡아서 카피 들어가서 60도. 그 다음에 얘를 미러 하면 된다고 그랬죠. 미러는 뭐 그냥 바로 할게요. 직교를 켜놨으니까 요렇게. 요 작업이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폴리라인 명령을 쓰려고 하는 거죠. 자, 여기 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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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점. 자,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그려주게 가는 거였죠. 자, 폴리라인 갈 때는 이거를 개별 주소나 뭐 외형선 요런 객체 도면층을 쓰면 되겠죠. 자, 요래 가지고 폴리라인 한번 갑니다. 폴리라인 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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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점 요렇게 찍어 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필요 없는 것들을 지우자고 그랬죠. 요렇게 지워 놓고 그 다음에 얘를 그 뭡니까 이거를 카피해서 띄울 때 이거 기준을 여기 잡아서 직교 모드일 때 몇 미리 띄워주면 편하다고 그랬어요? 15 그래요. 15 정도 이렇게 띄워놔요. 그래 놓고 제거 가공 안함 요거 쓰기 위해서 TTR 한번 해야 되는데 이 라인 지워야 된다고 그랬죠. 이 라인 지우기 위해서 익스플로드를 한번 써야 되죠. P라인은 한 덩어리로 묵혔으니까 익스플로드 X 엔터해서 뽀개 놓고 요 라인을 지우고 서클에 어느 거로 TTR 이거 TTR 할 때 접선 클릭하고 접선 클릭하고 반지름은 얼마 가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3 그죠? 3 요렇게 잡고 그럼 요게 뭡니까? 거칠기 부호에서 이 동그라미 들어가 있으면은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제거 가공 하지 말 것 이죠. 그리고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거 이거는 뭐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없다라는 거죠. 상관없다라는 표시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짝대기가 들어가 있으면 이건 뭐예요? 반드시 절삭 가공한다는 이야기죠. 그죠? 오케이. 요렇게 해놓고 이제 이거에서 개별 주소 도면층에서 문자를 입력하는데 mtext 해가지고 이렇게 박스를 대충 잡죠. 박스를 대충 잡아놓고 문자 설정들은 맞춰졌는데 문자 높이를 몇으로 한다고 그랬죠? 2.5 개별 주소입니다. 개별 주소예요. 5예요. 손가락 이렇게 펼치고 있는데 예? 5였어요. 자, 요렇게 해놓고 자리 맞춤은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맨 아래 중심으로 바꾸시라고 그랬어요. 맨 아래 중심 요래 바꿔놓고 W부터 쓰는데 이때 문자는 대소문자에서 여러분 많이 헷갈린다고 그랬어요. 대문자 쓴다고 그랬어요? 소문자 쓴다고 그랬어요? 소문자예요. 소문자예요. 대문자 써야 되나 헷갈리지 마세요. 소문자로 이렇게 맞춰놓고 자, 그러면 이거를 무브 명령을 할 때 문자를 바깥에 쓴 거를 무브 명령을 할 때 얘를 객체 선택하고 옮겨줄 때는 요렇게 아이콘 뜨는 거 오스넷 뭐였어요? INS죠. 그래요. INS로 찾아가지고 여기 미드 포인트에다 갖다 놓자고 그랬죠. 자, 그러면 INS 요렇게 찍어 가지고 얘를 MID 미드 포인트에 찍어 놨어요. 자, 그러면 요 옆에 X와 Y 자리들도 잡아야 되는데 카피 명령을 쓸 때는 이 객체를 선택하고 기준점은 한 칸 앞에 있는 얘로 써야 되죠. 그래 놓고 카피 실행하면 여기에 만들어지죠. X자리. 또 클릭하면 여기 Y자리 하나 만들어지죠. 자, 그래서 카피 명령을 써서 객체 선택하고 기준 여기 잡고 갖다 놓을 자리
클릭하고 됐나요? 보이죠? 그 다음에 대표 거치기에서 이제 문자를 바꿔야 되죠. 더블 클릭한 다음에 제가 어떻게 하시라 말씀드렸나요? 컨트롤 A. 그렇죠. 컨트롤 A로 블록으로 잡아서 얘를 X로 바꿔주고, 자 더블 클릭해서 역시 컨트롤 A 해가지고 Y로 바꿔주고. 자 그러면 이게 대표 거칠기 WXY를 잡은 건데, 그 M 텍스트로 해가지고 괄호 표시를 또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넉넉하니 박스를 이 정도로 잡으시고, 박스를 이 정도로 잡고, 예서 역시 문자 높이는 뭐로 가야 돼요? 5로 가야 돼요. 문자 높이 역시 5로 가고. 자 그 다음에 괄호 열고 둘 셋 넷 해고 4칸 정도마다 콤마 괄호 닫고 요렇게 해 놓으면 15mm씩 띄운 거에 대해서 얼추 비슷하게 얘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이렇게 오스냅 좀 꺼놓고,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영상 편집을 켜가지고 F8이 잘 안 먹어요, 이럴 때는. 자 요런 식으로 정렬해 놓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하나 카피해서 땡겨 놓으라고 그랬죠. 뭐 하려고 요거를 카피해 놓으라고 그랬죠? 줄이는데, 줄여서 쓰는 거를 뭐라고 그랬어요? 치수 거칠기를 쓰려고 한다고 그랬죠. 치수 거칠기를 쓰기 위해서 하나를 카피해 놓고 먼저 뭘 해요? 도면층부터 바꿔야 되죠. 도면층은 뭡니까? 가는 실선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명령은 뭡니까? 스케일로 가는데 2분의 1로 이렇게 바꿔야 되죠. 네, 요 두 단계를 바로 해버릴게요. 자, 객체를 이렇게 선택해 놓고 얘를 가는 실선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ESC에서 빠져나왔고 SC 단축키, 대표 거칠기는 개별 주소예요. 치수 거칠기는 가는 실선이에요. 그래 놓고 이제 스케일 명령 들어왔어요. 여기까지는 이해됐죠? 그러면 이 스케일 명령으로 사용할 객체를 선택해 놓고, 자 기준점은 어디예요? 밑에 끝점이죠. 요거 눌러 놓고 1/2 0.5 쓰지 마시라고 그랬죠. 분수로 이렇게 입력해 놓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어레이 명령을 써야 되죠. 어레이 명령 쓸 때 객체를 이렇게 선택하고 난 다음에 배열의 유형 선택하죠. 유형은 뭐로 가야 돼요? PO. 그렇죠. PO. 폴라 어레이. 이게 원형 배열이라 했어요. 그런 다음에 기준점을 잡죠. 기준점은 어디로 잡아요? 여기로 기준점 잡아주면 되죠. 그런 다음에 뭐를 가야 돼요? 항목의 개수. 이거 몇 개로 가야 돼요? 4개로 가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엔터 하면은 이게 배열이 만들어져요. 배열하고 난 다음에는 무슨 명령어를 한 번 더 써주라고 그랬어요? 익스플로드로 배열해 가지고 한 덩어리로 묶인 거를 한번 뽀개 주시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어레이를 또 역시 실행하도록 할게요. 객체 선택하고 PO 해가지고 그 다음에 기준점 잡고 항목의 개수 I 눌러 가지고 4개로 바꿔주고 엔터 한 번 더 눌러서 종료가 됐죠. 자 얘를 익스플로드 X 엔터에서 뽀개 놓고, 자 여기서 우리가 바꿔야 될 거는 뭐를 바꿔야 된다고 그랬나요? 글자를 회전시켜야 되는데 몇 시 방향과 몇 시 방향을 돌려야 돼요? 3시랑 6시예요. 그래요. 3시랑 6시. 자 3시 방향의 경우는 이쪽에서 이렇게 본다고 했을 때 9시 방향처럼 되게 이렇게 해줘야 되죠.
또 6시 방향 거는 이 12시 방향 기준으로 이렇게 돌려줘야 된다 그랬죠. 자, 로테이트 가는데 이거 할 때 오순에 꺼주는 게 좋다 그랬어요. 오순에 꺼주고 화면을 확대해서 문자의 가운데쯤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고 직격 켜놨으니까 바로 돌리면 되죠. 참, 이쪽으로 더 돌아야 되죠. 자꾸 저거 습관이 이렇게 돼가지고. 자, 그러면은 9시하고 얘가 똑같아졌나요? 그러면 6시 방향도 로테이트 하는데 이렇게 되나요? 이럴 때 문자가 살짝 겹쳐서 올라갔어요. 이거 자리 맞춤 조절하려고 애쓰지 말고 무브로 살짝 이렇게 띄워주기만 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게 W가 하나 만들어졌으면 이거를 정리해 놓고 카피해 가지고 두 묶음을 더 만들어야 되죠. X용으로 한 묶음, Y용으로 한 묶음. 그죠? 요렇게 해놓고 더블 클릭해 가지고 이거 X 더블 클릭해서 컨트롤 A에서 X 더블 클릭해서 이거 A 하니까 이제 좀 그 주문 외우는 것 같네. 그냥 바꿀게요. 자, 더블 클릭해서 컨트롤 A만 기억하시면 돼요. 됐나요? 자, 요렇게 해서 거칠기를 이렇게 만들어 주고 거칠기 부호, 대표 거칠기와 치수 거칠기를 이렇게 정리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다면 이번에는 뭐를 이야기할 거냐면 요거죠. 품번 기호를 쓸 텐데 얘는 역시 무슨 도면층이에요? 개별 주소예요. 개별 주소. 자, 품번 기호를 문자로 그 서클로 들어가는데 임의의 지점 요렇게 센터를 잡고 원 그리기 들어왔는데 반지름은 얼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도 5예요. 그런 다음에 M 텍스트로 바깥에다가 글자를 숫자 1을 쓰도록 할 텐데 M 텍스트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D 텍스트를 써도 되는데 편집하기 좋은 거라서 저는 M 텍스트 위주로 쓰는 거예요. 자, 이때 문자 높이도 역시 얼마예요? 개별 주소니까 5. 자리 맞추면 뭐로 가는 게 좋아요? 중간 중심이에요. 신영 씨 뭐 질문? 그래요. 요렇게 해놓고 숫자 1 딱 쓰고 나오면 되죠. 그래 놓고 요것도 무브에서 넣어놓는데 이 문자를 선택해 놓고 자리 맞춤을 오스냅으로 찾으려면 역시 뭐예요? INS. 그 다음에 갖다 놓을 때는 어느 거를 클릭하시는 게 좋아요? 원주, 원의 둘레. 요거를 클릭하면 중심점이 바로 잡히죠. 센터. 요때 클릭하면 돼요. 이게 품번 만들기였죠. 자, 그러면은 요 거칠기 부호 작업하는 것까지 해서 여러분 도면에도 얘네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 품번 포함해서 대표 거칠기 부호를 카피해서 아래에다가 갖다 놓을게요. 카피 명령을 씁니다. 이제부터 같이 합시다. 저는 이거 윈도우로 이렇게 셀렉트 할게요. 하셨나요? 성용 요거 카피. 자, 이렇게 카피해서 어디로 갖다 놔야 돼요? 이것도 이 직교가 안 막혀서 부품도에다가 이렇게 대표 거칠기와 품번을 갖다 놓을 때는 이것도 규칙입니다. 좌측 상단이에요. 부품도의 좌측 상단에다가 반드시 품번과 대표 거칠기를 갖다 놔야 돼요. 이게 원칙이에요. 이렇게 갖다 놓으셨나요? 네. 그러면은 여러분 과제 도면에서 얘가 몇 번이에요? 5번으로 바꿔주세요.
됐나요? 그리고 제가 그 A4로 프린트 해드린 도면에 보시면 이 대표 거칠기 부호가 달리 되어 있을 겁니다. 프린트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X가 괄호 바깥에 들어가 있고 괄호 안에 Y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프린트 보시면. 그죠? 이 이유는 왜 그럴까요? 요렇게는 왜 구분해 놓는 걸까요? 그렇죠. 괄호 바깥에 표시한 이 X의 경우는 괄호 바깥에 표시한 거는 전체적으로 적용된 거칠기라는 의미예요. 괄호 안에 들어간 Y는 도면상에서 표시해 놓은 것을 이야기해요. 자, 이게 바뀔 수도 있어요. 바뀌어서 표시해도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표현한 거는 도면에서 생략한 거칠기를 X라고 본 거고, 도면에 표시한 것을 Y를 표시한 것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프린트처럼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 이거예요. 자, 여기 12파이 원통 부분은 제가 거칠기 Y를 쓸 거라고 아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요런 데나 나사부의 측면, 여기 측면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거칠기 X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돼요. 생략한 거니까.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이거를 왜 생략하냐 이거예요. 얘네들 일일이 X 뭐 이런 데도 역시 X, 이런 데도 역시 X 이렇게 표시하기 시작하면 하세월이겠죠 이거. 그죠?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요. 그래서 생략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요쪽에다가만, 요쪽에 12G6 여기에다가만 거칠기 Y를 넣으면, 이거 한 번만 거칠기 넣으면 간단하게 도면 작업할 시간이 줄어들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쓰는 거예요. 생략과 생략하지 않는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대표 거칠기를 나중에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도면에다가 거칠기를 넣고 난 다음에 대표 거칠기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보면 이쪽에 괄호 바깥에가 거칠기 X가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갑시다. 라인을 지금 저는 가는 실선으로 현재 도면층을 바꿀 건데, 라인을 하나 시작하는데 제거 가공 안함, 여기 밑에서 끝점 잡아서 살짝 이렇게 라인 그었어요. 하셨나요? 그러면 과감하게 얘네는 지울게요. 되셨나요? 자, 그런데 이 X와 Y는 간격이 우리가 10으로 딱 맞춰놨기 때문에 요것도 마저 지우고 얘네를 무브로 이렇게 옮겨버리면 자리가 딱 맞아요. 자, 그러면 대표 거칠기 W는 지워주시고 이레이저 명령 E 엔터 하셔가지고 얘를 지워주시고 무브 하는 거예요. 무브 하는데 뭐만 선택한다? 대표 거칠기 X와 Y만. 됐나요? 요래 놓고, 자, 끝점 요거 보이죠? X 밑에 있는 끝점. 요거 클릭해서 요렇게 갖다 놓으면 되나요? 딱 맞죠? 요 상태에서 이제 괄호 부호만 마저 정리하면 되겠어요. 자, 콤마 찍은 거부터 쫙 드래그 해가지고 괄호 하나만 남겨놓고 요렇게 블록으로 드래그해서 선택하시면, 여긴 보이죠? 이렇게 제가 선택한 거 잘 안 보이기도 하겠다, 빔이라서. 자, 콤마 요거를 포함해서, 요거 포함해서 괄호 직전까지 이렇게 드래그해서 블록으로 잡은 거예요. 요래 놓고 델리트 키 딱 누르면
반가로 하나만 남죠? 자, 그러고 옆에 클릭하면 이렇게 남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러면은 최초에 잡았던 자리맞춤하기에서 이 가는 시선으로 표시한 선은 이제 필요 없죠? 얘는 선택하고 지워주세요. 자, 요래놓고 세이브.